안녕하세요. 네, 사랑방 타로입니다. 자, 오늘은 보수와 진보가 뭔지, 도대체 보수 진보가 뭔지 많은 사람들이 방송이나 언론에서 정치인들이 이야기하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수와 진보가 도대체 뭔지 한번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수와 진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을 나누는데, 보통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라, 그리고 주위에 4대 강국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정치적인 면으로 보수와 진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는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대부분 북한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는 북한을 주적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적국으로 본다는 것이죠. 적국. 그리고 진보는 북한을 언젠가는 통일해야 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이며 민족 공동체, 남과 북은 한 몸이었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누가 뭐래도 친일파, 전문 친일파 이승만이 하고 이승만, 박정희를 보수로 추정합니다. 보수는. 그리고 진보는 김대중, 노무현, 그 정신을 계승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수와 진보는 일본을 대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수 진보는 일본을 보는 시각은 어떠한가. 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수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는 그 시간에 신문물이 들어오고 선진 기술이 들어오고 많은 것들이 일본에서 들어와서 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보수 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보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진보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억압과 탄압을 받았으며 36년 동안 일제 노예가 되어서 엄청난 억압과 탄압을 받아가면서 진짜 짐승처럼, 노예처럼 살았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진보와 보수가 왜 이렇게 일본을 대할 때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왜 서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일본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그 시절에 36년 동안 일본이 신문물을 들어와서, 신기술이 들어와서, 일본의 자본이 들어와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하고, 진보는 우리는 일본의 억압을 받아가면서 독립운동을 해가면서 핍박과 억압과 탄압을 받아가면서 독립운동을 하였다. 그리고 잡히면은 고문을 당해서 대부분 다 죽고 힘든 상황을 하였다. 정말 처참한 생활을 했다. 36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힘든 고통이었다. 그러나 보수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보다 더한 행동을 했다. 그 보수 친일파들은 어떤 일을 했냐? 일본이 전쟁 중이다 보니까 전쟁 물자들이 부족해서 이 대한민국에, 이 조선에 식량, 전쟁 물자, 심지어는 여자들까지 다
전쟁 물자로 쓰기 위해서 데려갔다. 그리고 심지어는 밥 먹는 그릇, 노쇠 그릇, 밥 먹는, 개인들이 밥 먹는 옛날에는 노쇠 그릇으로 거의 다 했을 겁니다. 그 총알 만든다고 그 밥 먹는 수저, 숟갈, 노쇠 그릇까지 다 전쟁 물자로 뺏어갔습니다. 이게 시각 차이가 크죠. 보수와 진보 시각 차이가. 그래서 지금도 보수는 광화문에서 보수 집회한 것들 보시죠. 일본 국기 들고 국기 휘날리면서 일본 옷 입고 일본 남학신 신고 칼 차고 그런 애들이 쏘다니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일본 국기를 들고 다니냐? 아, 나는 친일파가 되고 싶다 이럽니다. 심지어는 뭐야, 어디 뭐 도지사 누구야? 그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도지사가 윤석열이가 이렇게 일본에서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아, 나도 친일파가 되고 싶다 이런 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보수와 진보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보수 진보는 나눠졌느냐.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들이 나오는 논문이나 책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시기가 보수 진보로 나눠진 시기가 언제였냐? 19년도인가? 1789년도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98%의 농민들, 어민들, 평민들, 노동자들이 이들이 성공을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성공을 합니다. 이들이 성공해서 2%의 왕, 귀족들, 그 가족들을 다 몰아내고 98% 농민들, 어민들, 평민들, 노동자들이 대성공, 프랑스 1789년도 프랑스 대혁명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집권하려고 많은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서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서로 잘 뭉치지를 못합니다. 잘 뭉치지를 못한 겁니다. 항상 분열하고 싸우고 서로 헐뜯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는 98%의 이 노동자들, 농민들, 어민들, 평민들, 이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뭉치지를. 아무리 토론을 해도 뭉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이 진보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 농민, 평민들, 노동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보 성향의 사람들 아닙니까? 진보 성향. 그렇죠? 진보 성향의 사람들, 농민, 어민들, 평민들, 노동자들 이 사람들 대부분 진보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력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에는 좀 더 온건 느린 성향의 사람들이 있고 또 급진 좀 빠르게 급진 개혁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진보 성향의 이 98% 사람들 중에. 근데 이들이 서로 화합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온건 성향의 지롱두파 15%가 있습니다. 98%에서 15%. 그리고 급진 개혁의 성향의 자코뱅파 83%가 있습니다.
이 온건 성향의 지롱두파는 야, 우리 천천히 가자. 왜 급하게 하냐? 상황 봐가면서 천천히 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급진 개혁 성향의 작고병파는 뭔 소리냐? 우리가 2%인 귀족, 왕, 그 가족들한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살았냐? 노예처럼. 그 집의 세력들한테 얼마나 크게 당했냐? 그래서 좀 더 빨리 개혁을 하자. 좀 더 빨리 개혁을 하자. 나쁜 법은 빨빨 청산하고 이렇게 하자. 그리고 온건 성향의 지롱두파는 그래, 그 말도 다 맞은 말인데 그래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법과 질서를 내세우면서 좀 천천히 가자. 그렇게 서로 싸우는 겁니다. 진보 성향의 이 옹건 성향의 지롱두파와 급진 개혁 성향의 작고병파가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서로 화합이 안 됩니다. 화합이. 그래서 여기서 보수와 진보가 나눠진 겁니다. 진보 성향의 98%의 이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역사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논문이나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진보 성향의 온건 성향의 지롱두파와 진보 성향의 급진 개혁 성향의 작고병파로 여기서 나눠집니다. 지롱두파는 15%, 작고병파는 83%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롱두파, 온건 성향의 지롱두파에서 왕, 지주 세력, 그리고 그 그들과 이 지롱두파는 같이 협력을 합니다. 왕과 그리고 그 귀족들, 그 가족들하고도 이 지롱두파는 협력을 합니다. 왜? 서로 성향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집니다. 왕과 왜? 급진 개혁 성향의 파들은 빨리 청산을 하자 하는데 이 지롱두파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시간이 좀 먹냐 그러면서 그 왕의 세력과 귀족 세력과 그 가족들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롱두파가 우파가 생기게 난 겁니다. 그리고 급진 개혁의 성향의 작고병파가 진보로 되는 겁니다. 보수 진보가. 그래서 그때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가 진보 성향의 좀 더 온건적인 성향이 가진 사람들이 보수로 다시 분가를 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롱두파는 진보에 파생된 보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진보 성향에서 빠져나온 조그만 세력 15% 세력과 그리고 왕과 그 귀족들 그 가족들의 세력을 합쳐서 15% 세력이 좀 밀리다 보니까 왕의 세력과 그 귀족들 그 가족들까지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 왜 지롱두파가 원하는 거 온건 성향이다 보니까 귀족들은 급진 개혁 성향이 돼버리면 귀족들은 다 몰살당하고 다 사형당하고 교수대에 처할 것 같으니까 온건 성향인
지롱두파에 왕과 그 가족들, 귀족들이 지롱두파에 들어간 겁니다. 왜? 이 지롱두파는 좀 더 온건 성향을 가지고 있고, 가족 성향, 가족, 같이 뭉치는 거, 같이 뭉치고, 뭉치는 걸 좋아합니다. 같이 뭉치는 거. 가족, 이런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온건 성향의 지롱두파와 왕, 그리고 귀족 세력, 그 가족들, 이들이 지롱두파와 같은 성향으로 뭉치게 되고, 급진 개혁 성향의 작고뱅파는 따로 진보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진보 성향에서 온건 성향 지롱두파가 보수가 되고, 급진 개혁 성향의 작고뱅파가 진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은 좀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좀 한 번 더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